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면은 동그라미 올려주세요. 출석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혜인님 시작 맞아요. 슬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나님, 이름은 바로님, 지선님, 신이로그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희희님. 좋습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조금 있다가 우리 따로 폼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출석 완전 개근하신 분들, 그리고 숙제 완료하신 분들은 특별 또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마시고 교육은 정시에 딱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시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에디터 과정의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1회차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커나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오늘 모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눈 번짝번짝 준비되셨나요? 자, 저는 엠마쌤이라고 하고요. 혹시 제 엠마쌤 수업을 들어봤다 또는 엠마쌤을 들어봤다 하신 분 있어요? 있나요?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꽤 많이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우그로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또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기업들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양성 쪽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또 키워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되게 많이 들으셨네요. 수업을 들으셨어요, 주진님? 네. 지은직님, 감사합니다. 자, 교육과정 일정, 여러분 캘린더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셔야 되는데, 오늘이 8월 20일, 그쵸? 오늘이 첫 교육이고, 그 다음에 녹화 교육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품 교육, 이 상품과 관련된 스킨케어라든지 헬스케어, 우리가 뷰티 인플루언서가 되자라는 게 포커스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물론 알려드릴 거는 마케팅이나 에디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지만 조금 더 상품에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녹화 교육에서 많이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 뷰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교육으로 꼭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페, 우리 에디터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 카페에 공지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차 라이브 교육은 9월 4일,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9월 4일 월요일 저녁 몇 시죠?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저녁 8시, 항상 동일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어떻게 컨텐츠를 또 만들 것인가, 컨텐츠 제작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좀 배울 예정이고요. 마지막 3회차, 그 사이에도 녹화 교육이 있어요. 녹화 교육 있고, 그 다음에 9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 고객의 어필 포인트 찾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로 또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강의가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강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녹화 교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화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강하시고, 또 꼭 수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세요. 녹화본 카페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항상 라이브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되죠? 라이브로 들으셔야겠죠. 라이브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제가 답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라이브 교육은 꼭 실시간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차 라이브 교육 100% 참석과 미션, 항상 숙제가 나가요. 숙제가 항상 나가는데,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숙제를 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숙제를 무조건 다 해야겠죠, 그쵸?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놓고 성장 안 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숙제는 이 라이브 3회차 교육은 정말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인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쵸?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숙제만 넣었거든요. 막 어려운 숙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난관도 못한다고 하면은 아예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항상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체 라이브 교육 참석하고 미션 수행했을 때 혜택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공식 프로필, 공식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는 프로필이 나갑니다. 이거 인스타그램에 피드로도 올리실 수 있어요. 그죠?
엄청 자랑하기 좋겠죠. 그쵸? 이거 꼭 올려야겠죠. 이거 과정 참여했는데 이런 거 받아주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공식 몰에서 만점, 그냥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만점이 증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우그로에서 나가는 공식 교육 수료증도 나가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하셔야겠죠? 이거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나 이거 다 받아갈 거예요 하시는 분 손.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막 쭉쭉 올라오는데요. 네, 진주인님, 전주인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고, 네, 그쵸. 손 올라오는 거 좋아요. 꼭 지금 하신 분들 이거 우리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거 캡처 뜰 수 있어요. 제가. 안 하면 제가 쫓아갈 겁니다. 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숙제 안 하셨어요? 빨리 하세요! 라고 할 거니까, 꼭 그거 약속한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우수 참여자 분들은 우리가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막 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들으시면서 채팅창에다가 열심히 또 참여하시면은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죠? 눈에 띄면은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탁 켜놓고,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초해서 항상 드릴 거고요. 오늘 숙제도 있으니까, 네,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석 체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100% 출석 체크를 어떻게 저희가 체크하냐면은 폼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님 지금 링크 출석 체크 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타임 지금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클릭해 보실 수 있죠,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가셔가지고 본인 성함이랑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출석 체크했다라고 표기하고 꼭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오셔서 완료했어요 완료라고 채팅창에 쳐주세요. 픽픽이의 물생활님, 미션은 카페로도 알려주시는 거지요? 네, 카페로도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강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8시 전에 제출했는데 혜인님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8시 전에 제출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완료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아모레퍼시픽 공식 프로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프로필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자랑하기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에 아모레퍼시픽 공식 인플루언서 내 이름 딱 뜨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에디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과 저희 하우그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판다거나 판매를 하신다거나 막 인터넷에 막 올리신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끼리 공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그냥 외부에 막 유출하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 저작권 지켜주는 거 꼭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뷰티 인플루언서의 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뷰티 인플루언서의 미래라고 한다고 하면 말은 이제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다 같이 참여한 이유가 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작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혹시 나는 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어떤 점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지. 네. 다들 아마 조금씩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요새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뷰티 회사인데 왜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키우려고 하고 왜 인플루언서 온갖 이 세상 미디어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매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그냥 유명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명인들이 제품을 직접 팔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그냥 홍보해주고 광고하는 정도였지 직접 판매하면서 여기서 판매까지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마치 스마트 스토어, 뭐 11번가 이런 것처럼 하나의 유통 채널이 된 거거든요. 판매하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인플루언서의 파워가 진짜 만만치 않네. 이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매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키워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뛰어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구매하신 적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플루언서한테 뭔가 물건을 구매해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공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 오늘 참여하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구매만 했다면 나도 판매자로서 나아가면서 돈과 아까 명예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유명세도 얻지만 사실 수익성도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늘 하는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인플루언서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7명은 그 해당 계정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요. 이거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SNS가 시간을 그냥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쇼핑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81%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보다 친구, 가족 또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친구나 가족은 진짜 내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친구, 가족 말고는 없잖아요.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변화가 큰지를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아,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신뢰도가 친구나 가족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라는 거가 진짜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마케팅, 그러니까 브랜드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뛰어든 거고 일반 개인도 인플루언서가 돼서 내가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구매 파워, 이 파워를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신규 고객들한테 판매할 확률은 5에서 20%지만 기존 고객들한테 판매할 확률은 60에서 70%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거는 내 팔로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팔로워들이 내 피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다시 구매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내 팬으로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응원하고 팔로우하면서 보면서 또 구매하고 또 재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더 비용은 낮아지고 더 높은 확률로 구매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이 창출되고 재구매자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유명해진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케팅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빼놓을 수 없게 되었고요. 모든 브랜드, 모든 회사들이 인플루언서들과 어떻게 협업을 잘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큰 꼭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인플루언서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도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온라인에 내 이름 검색했을 때 내 이름으로 올라온 컨텐츠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컨텐츠가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는 브랜드를 이제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창업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나는 브랜드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큰 브랜드와 함께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 브랜드의 파워를 내 등에 업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시작하기에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이나 공구도 있지만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의 소속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거는 이 브랜드와 지속적인 협업 관계로서 유대감도 굉장히 높고 성장 지원도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 하우그룹 교육 과정은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가 아닌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렇게 역량 향상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플루언서와 이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소속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에디터를 바라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라는 게 뭘지 이제 우리 설명회 혹시 오신 분들 있나요? 설명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에디터는 아모레에서 키우는 아모레퍼시픽 공식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인플루언서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들을 공식 상품들을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권한을 갖춘 인플루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설화수, 뭐 프리메라 이런 바이탈 뷰티 등등 뭐 또 홀리추얼 같은 브랜드 상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매하냐면은 에디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혹시 이거 다 우리 다운받았죠, 그렇죠? 에디샵, 우리 등록하려고 하면 다 다운받았었어야 됐잖아요. 이 에디샵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에디터와 에디샵이 왜 좋은가? 에디터는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를 말하는 거고 에디샵은 우리가 판매하는 판매 채널을 의미하는데
이 에디시합이 굉장히 좋은 게 세 가지 크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첫 번째는 풀필먼트.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품을 보내고 배송하고 막 받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혹시 해보신 거 있어요, 이거?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창업해보신 분들은 직접 포장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공식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박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제 같은 것들도 이 어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티 포인트도 같이 적립이 될 수 있고, 카드나 결제 수수료도 무료로 에디터들에게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는 CS가 있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서 CS를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컨텐츠 제작.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상품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퍼스널 브랜딩. 나를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막 배송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인플루언서로서 내 계정을 성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잘 제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영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틱톡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잘 써요. 그럼 블로그까지 같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SNS에서 나를 브랜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서 판매자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거 입고 예쁜 거 보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여기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수익화로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집중해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마케터로서의 관점이에요. 마케터로서의 관점. 뭐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실제 수익을 이끌어내겠다,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마케터로서의 관점을 가지자. 그러면 나는 창업자이자 마케터인 거예요. 1인 창업자이자 마케터.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컨셉을 잡아보는 거.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내 컨셉 잡아볼 건데, 여러분 혹시 컨셉 잡혀있나요? 내 계정을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컨셉이 잡혀있는지. 잡혀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아직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럼 X 한번 쳐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끔 제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오래 안 됐어요. 깡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깡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보니까 돈도 없고 자본 아무것도 없어.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서울이라는 땅에서 성공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퍼스널 브랜딩을 처음으로 사실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옥유정이거든요, 이름이 옥유정인데, 이거를 엠마쌤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영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썼어요. 엠마쌤. 미드 보다가 엠마라는 이름이 나와서 나 저거 써봐야겠다. 그래서 나를 브랜딩 일단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랜딩의 시작은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름 정해져 있나요, 지금? 내 이름? 내 계정의 이름이, 나만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요거부터가 시작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로 이 퍼스널 브랜딩의 영향력이 커졌냐면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저희 하우그로우라는 브랜드의 파워를 믿고 같이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우 커넥트, 그로커 챌린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수강생 해시태그예요. 근데 지금 벌써 사용량 이거 다 합하면은 5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시작한 퍼스널 브랜딩도 이렇게나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계정이 커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이 커뮤니티를 만든 거거든요. 인플루언서들,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든 거고, 그게 하나의 그냥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 정도의 파급력과 확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특출나게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컨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도 그거에 참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만의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 잡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에요. 내 계정의 컨셉을 잡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수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물의 예시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수 사드신 적 있나요? 진짜 싼 거는 막 300원, 500원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비싼 물은 막 10억 원까지 해요. 이게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쵸? 안에 그냥 하얀, 투명한 액체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면은 컨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생긴 게 다 달라요. 그쵸? 생긴 게 다 달라요. 우리 심지어 생긴 것도 달라요. 물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생긴 건 다 달라.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이 물은 생긴 것도 똑같은데 어떻게 컨셉을 여기다 줬냐면은 제주도의 이미지를 막 부여한 거예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 저기로 가면 알프스 산맥에 막 그런 이미지를 또 부여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또 뭘 부여한 거죠? 굉장히 부의 상징. 잔뜩 뭐 박아놓고 막 반짝반짝인 거. 10억 원이래요. 물이. 저거 하나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생수라도 컨셉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딱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내 컨셉, 내 브랜딩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인 거예요. 물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이미지로 갈 것인가. 그 이미지라는 거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포함을 해요. 비주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언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컨셉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컨텐츠, 다음 회차에서 컨텐츠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주얼과 언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들으실 때도 나의 비주얼, 나의 언어,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우리 에디터로서 잘 성공하신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우리 사실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활동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했다고 하시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셨는데 와 진짜 이분 너무 노력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 퍼시픽 제품이 나오면은 한 달을 체험을 하신대요. 한 달 동안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 후기를 공유하면서 판매로 연결하고 심지어 그날 설명 오셨던 날 고객들이 주문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카톡 채널로. 그러니까 또 응대해 주시고 막 이런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인님. 이거 보시는 분 있나요? 가인님 설명회 때. 예. 월 500만 원 매출 달성하셨고 아이와 호캉스 다닌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지방이라고 해서 내가 못할 거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은 우리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콘텐츠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요거 에디터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의 목표 매출 어느 정도일까요? 채팅창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목표. 인스타 아이디 궁금해 하시는 분 있는데 지금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작게 써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아모레 뷰티스타님이시고 이분은 아모레 가인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 수쿨님 5천만 오 대박인데요? 지영님 월 1,000만 원, 정민님 월 700만 원이요. 엠마류님 월 1,000만 원, 신이루구님 월 300이요. 희희님 월 1,000. 네 좋습니다. 월 300이든 100이든 월 3,000이든 5,000이든 여러분들의 목표를 적어두세요. 채팅창에 지금 적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실제 통계로도 그래요. 제가 이걸 막 꿈 같은 걸 적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실제로 꿈을 구체적으로 필기에 적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진짜 그 통계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는 저도 적기 시작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에디터로 또 활동하고 계신 청아님도 어떤 얘기 하시냐면 팔로워가 이제 2배나 늘었는데 평소 가볍게 찍었던 일상 셀카와는 다르게 제품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지 생각하고 컨셉을 잡고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반응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표를 가졌잖아요. 수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물론 취미일 수도 있지만 1이다. 1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1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성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1하는가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제가 강추하는 책인데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컨셉을 굉장히 잘 기술한 책이어서 꼭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디터 활동을 여러분들이 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더 프로페셔널하게, 더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이면서 취미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아 나는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에디터, 인플루언서가 나의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오늘 올리기 싫은데 하고 안 올리고 오늘 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일러서 접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수익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컨셉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처음부터 자꾸 상품과 연결할 수 있는 컨셉을 잡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실제로 저희 그 인플루언서 스쿨의 뭐 프리미엄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거의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 원 내외 하는 가격대의 수강료를 내시고 실제 수강생분들이 들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컨셉을 잡으실 때 상품과 너무 동떨어진 형태로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컨셉 잡을 때 그냥 유감함 이렇게 잡는 거 좋아요. 근데 상품이랑 너무 거리가 멀면요 수익화가 그만큼 멀어져요. 그냥 너무 내 계정에서 진지한 얘기, 슬픈 얘기, 막 정말 감정 공유 다 좋은데 상품이랑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상품과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고민, 여러분들이 주는 꿀팁들이 상품과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항상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익화에 있어서. 꿀팁을 알려줄 때에도 살림 꿀팁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걸로만 가시면은 절대 수익화하기가 어려워요. 살림 꿀팁에서 상품이랑 연결하시지 않으면은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혀 없어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상품이랑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가 상품이자 모델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성공하는 인플루언서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6가지 특징. 첫 번째는 팔로워들과 소통이 많은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고 싶을 롤모델 인플루언서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눈길 끄는 컨텐츠 중심의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참여를 만드는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보고 또 리뷰하는 기자형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중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지 한번 채팅창에 얘기해볼까요? 내가 되고 싶은 인플루언서, 어떤 인플루언서인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다 자기가 딱 계정에서 막 많이 보시는 분들, 그죠? 내 스스로가 많이 보는 그런 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저 마케터 인플루언서, 누구 떠올라? 기자 인플루언서, 저 사람 떠올라.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그죠? 지금 보니까 스쿨님은 전문가, 슬기님은 크리에이터, 제니퍼님은 롤모델, 그죠? 그 다음에 지인님은 기자형. 네, 다양하게 막 나오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인플루언서는 어떤 느낌의 인플루언서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딱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 나 어떤 사람 되고 싶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6가지 인플루언서 우리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는데 시작을 뭘부터 시작할 것인가는 첫 스타트 라인을 끊는 건 되게 중요해요. 스타트 라인을 제가 뭐부터 끊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정성 인플루언서로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정성 인플루언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플루언서의 성장 모델은 수익화를 염두에 둔 인플루언서예요. 돈을 버는 인플루언서. 가난하지만 유명한 인플루언서 말고 유명하면서도 돈도 잘 버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 성장 로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작하실 때는 항상 진정성 인플루언서로 첫 스타트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진정성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부터 막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고
첫 시작부터 전문가로 브랜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다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첫 시작,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롤모델이 되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야, 저 사람은 좀 전문가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거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인플루언서도 여러분들의 컨텐츠 역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컨텐츠의 시행착오가 거쳐져야 돼요.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도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의 관점이 잘 갖춰지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제가 뭐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진정성 인플루언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도 재밌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성격 유형을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골랐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명품 휘감고 막 집이 너무 잘 살아 보이고 막 차 막 좋아 보이고 막 집이 막 완전 너무 후화찬란하고 막 이러면은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 시절엔. 기억나세요? 인스타그램 첫 시작하고 막 첫 스타트 할 때는 화려한 게 최고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인들도 가장 인스타에 올릴 때는 다들 화려한 걸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판매자로서의 진정성, 신뢰감을 주기에는 더 이상 그걸로는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명품 휘감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정말 빡셉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겠다.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취약점, 단점, 흠결 또는 부끄러웠던 일화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야기들, 비밀, 사람들이 내 지인들, 내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정말 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에서부터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현재 상태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육아맘이에요? 직장인이에요?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적어보세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나는 어떤 고민이 있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품으로 고민을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다이어트. 나는 너무 뚱뚱해. 나 너무 살이 쪘어. 지금 10kg 넘게 쪘어. 그것도 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죠.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날까?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주름살이 너무 많아. 탈모.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요? 지금 적은 거 보세요, 한번. 보니까 지영님 30대 직장인이요. 프리랜서요. 30대 퇴사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나한테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20대 예신이요, 마이유님. 너무 많아요. 그쵸? 나와 유사한 사람들을 찾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컨셉 잡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숙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랑 내 관심사 기반으로 사람들의 고민점이 뭔지를 적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도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빡센 고민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단점, 흠결, 취약점 이런 것들이 진짜 남들 아무도 공감 못할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어야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트, 피부 너무 고민에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저만 해도 공감이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아들 5 육아맘이래요. 그러면은 퀸제님 맞죠? 그러면은 아들 키우는 아들 5이면은 다른 육아맘들은 저 엄마 진짜 힘들겠다. 바로 고민이 되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남들도 충분히 겪을 만한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캐주얼한 일상 콘텐츠들.
그리고 내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해주셔야 되는 거고, 라이브, 저 보이시나요? 네, 라이브, DM, 댓글 소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피드를 올리라고 할까요? 하루에 몇 피드를 올리라고 할까요? 네. 하루에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1일 1피드를 올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1일 1피드. 갑자기 익숙한 계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수강생들, 네, 여기 수강생 출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1일 1피드를 가장 추천드리고 조금 더 열심히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1일 2피드, 2, 3피드까지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 라이브 그 녹화 영상이잖아요. 인터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포크링크의 최아림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인스타로 공구로 매출 잘 내는 분들은 피드의 최소 게시물 업로드가 1000 이상이고 진짜 잘 파는 분들은 700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게시물 올린 숫자가 7000개라고 7000개. 당연히 스토리도 괜찮아요. 근데 피드 자주 업로드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막 올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공감대 형성이에요. 계속 공감대 형성.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게시물에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님 같은 경우에는 육아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와의 일상을 업로드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와의 일상을 자주 보여주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계정을 점차 키워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남한테 진짜 공감될 만한 스토리텔링을 내가 바탕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게요. 내 계정에 이렇게 공감대와 진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려서 사람들과 좀 이런 유대감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 아직 아닌 것 같다 하면 X. 사람들이 내 현재 상태와 나의 관심사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여러분 계정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안 느껴지면은 절대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팔로워들과 소통이 활발한 인플루언서가 이제는 중요해졌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막 쌤, 저 명품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부터 하세요. 명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자, 그래서 SNS에서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를 지금 오늘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이름 한번 정해보세요. 내 이름. 내 활동 이름 정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혹시 있나요? 저는 엠마쌤이고 지금 보면은 이루카님 이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닉네임이 있네요. 또 지타민 씨님, 친절한 지타민 씨님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닉네임이 있네요. 전보배님, JB, 희나님, 네, 희나님도 계시고. 일단 찾아보실 때 한번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 이렇게 흔한 이름이면은 조금은 이제 브랜딩 하기에 여러 명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시고 좀 별로 없는, 내가 좀 장악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를 앞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안 붙이셔도 돼요. 그냥 짧게 저도 그냥 엠마쌤 이렇게만 하지 앞에 막 형용사를 뭐뭐 하는 엠마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너무 길지 않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수빈님, 민홀씨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르 H님, 엠마류님은 어도르 H라고 정하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코덕키. 뷰티 계정 코덕키도 네, 기억에 남네요. 네, 입에 붙는 닉네임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 철학, 이미지. 이거는 내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컬러풀한 걸 좋아해요. 컬러풀한 걸 되게 좋아해서 옷도 좀 컬러풀하게 입는 편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많이 올립니다, 인스타그램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시를 많이 드는 계정 중에 블랙핑크 제니 막 이런 계정 가보면은 한 번도 웃질 않아요. 그죠? 되게 시크하게 응시합니다, 그냥.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표정부터 의상,
그 다음에 배경, 이 모든 게 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진정성도 사실 무조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내가 어떤 의상을 입느냐, 내가 어떤 배경에서 찍느냐도 다 내 브랜딩을 완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비주얼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컨셉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조금 더 무채색의 옷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컬러풀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이미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숙제를 많이 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느낌, 좋아하는 컬러,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와 나를 정의하는 멘트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정의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나를 정의한다고 하면은 어떤 멘트로 나를 정의해야 될까요? 저는 뭐 성장을 도와주는 코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님은 긍정왕 애둘맘 순이,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이 나를 정의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계정에도 들어갈 거고요. 에디샵 어플에도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조금 더 길게 써볼까요? 네. 이룩하님 진지게 설명충, 아니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순화해 주실래요? 좀 더 길게 어떤 사람인지. 효리스타님 행복 스마일 긍정,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나라는 사람의 이 현재 상태를 같이 적어주셔도 좋아요. 아까 우리 현재 상태가 있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같이 상태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자유로운 영혼 어도로 H, 좋네요. 그 다음에 아모리치 오피셜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도 좋고요. 슬기님 너무 좋은데요. 노력형 피부관리자,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런 거 너무 좋죠. 이 사람 진짜 피부관리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매일도 함께 예뻐지는 뷰티 멘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주시는 거를 보고 참고해서 한번 나를 정의하는 한 줄짜리 소개글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은 타겟팅, 누구를 내가 소통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소통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팅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소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지역? 이런 거 다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하고 싶은지, 내 팔로워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내 아이덴티티를 정했을 때 그 사람과 동일해지면 훨씬 더 쉽겠죠. 내가 만약에 20대 예비신부예요. 30대 예비신부면은 나와 같은 연령층의 예비신부를 타겟팅하는 게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진정성,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럼 타겟팅도 나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일 때 훨씬 더 설득이 잘 되겠죠.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너무 잘 작성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가 뷰티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유감함, 내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같은 지역의 유감함들을 타겟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소통도 했더니 매출이 도움이 됐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여러분 계정도 함께 우리가 세팅을 해볼 건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컨셉을 돋보이게 우리 프로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 않게 컨셉에 맞게 잘 지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멘트, 우리 멘트를 여기서 정했었어요, 같이. 여기서 나를 정의하는 멘트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를 정의하는 거를 이 소개란에다 한번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리미님 들어오셨나요? 네. 우리 에디터로 활동하고 계신 리미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역을 명시하셔도 돼요. 내가 지역의 소통을 주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명시하신다고 하면은 공감대 형성이 훨씬 더 좀 쉽겠죠.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바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 링크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에디샵을 이제는 링크를 다 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에디터, 그 에디샵이 생기시니까 그거를 클릭을 유도하는 멘트를 꼭 멘트에 기재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돋보이게 내 프로필을 작성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다양하게 작업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 리브 주주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연님도 계시고, 청한님 다양하게 계신데 프로필이 잘 세팅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눈길이 딱 가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와, 나 이 사람 딱 보자마자 확 눈길이 끈다. 그런 분들처럼 프로필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쵸, 리미님 눈길이 확 끌어요, 그죠? 딱 보자마자 확 눈이 갑니다. 그거 굉장히 잘 세팅을 하신 거고, 네. 다른 분들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리미님이 제일 눈길이 가긴 하지만 미연님도 눈길이 가고, 그다음에 리뷰 주주님도 눈길이 끕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필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얼굴 위주로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내가 얼굴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가리셔도 되긴 하는데 캐릭터화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우리 미연님처럼. 왜냐면은 캐릭터화를 했을 때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편하거든요. 누구가 진짜 소통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캐릭터화를 해서 프로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최소 2개 이상 스토리를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피드는 하루에 1-2개 올려보셔라 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자, 에디샵도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에디샵 다 어플 있으시죠? 지금 어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마이 쪽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 이 에디샵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품을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클로즈 상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요거 제가 끄고 갈게요. 이 에디샵에서 우리가 클로즈 상태에서는 상품 담기가 가능해요. 내가 판매하고 싶은 아모레퍼시픽 상품들 있죠. 아모레퍼시픽 상품들을 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오픈 상태로 하셔야만 URL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상품이 안 담겨 있다. 보통 안 담겨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품을 담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담는 것까지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지금은 요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먼저 배울게요. 그래서 에디샵 수정하는 거 혹시 찾으셨어요, 여러분? 마이 페이지 가면은 에디샵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샵을 들어가셔서 내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했던 이름 있죠? 정했던 이름. 내 이름 정했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정했었죠, 여러분? 각자 정했던 그 프로필 이름에 맞게 내 에디샵 이름도 모모 마켓이라고 정하실 수도 있을 거고 모모의 샵,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면요. 리미님 같은 경우 인간 아모레 리미의 에디샵이라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한유정님 같은 경우엔 유스샵 그 다음에 청아님 같은 경우에 청아의 에디샵 뭐 이렇게 정했네요. 그죠? 승희님은 저는 승희의 촉촉연구소라고 하셨대요. 너무 귀여운데요? 촉촉연구소. 네, 뷰투커도 좋고요. 네, 촉촉박사. 네, 재밌네요. 그렇게 내 각자의 이름을, 에디샵 이름을 정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줄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줄 문구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공유라든지 이런 거 공유하실 때 밑에 뜨는 멘트 있잖아요. 그 멘트가 여기 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멘트를 뜰 때 소개를 잘 해야겠죠. 아까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그 노력형 피부 연구하신다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피부 이제 노력형이라고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민감성의 피부 연구에 기반한 베스트픽 제품들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려요. 만약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은 훨씬 더 눈길이 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 문구에다가 2줄 정도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 프로필 이미지는 4장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여기 4장에 무슨 사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
조금 더 만약에 피부나 미용 쪽이라면은 그거와 관련된 본인의 얼굴이나 본인의 좀 더 전문적인 이미지의 느낌이 나는 것도 좋아요. 셀카도 좋고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의 이미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아모레 공식 프로필이 뭐냐, 이거 교육 다 참여하면 준다는 거 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요게 이제 공식 프로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다 참여하셔서 프로필 이미지에 반영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리미님 잘 쓰셨네요. 리미의 일주 1인치 감소템 슬리머 DX 뭐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러면은 되게 저 제품이 1인치 감소나 됐다 그러면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아님도 잘 쓰셨네. 러블리한 여친으로 변신하고 싶다면 청아의 솔직한 리뷰 기대해주세요. 쇼호스트 청아 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루카님이 아나운서 아닌데 아나운서 학원에서 찍은 앵커 컨셉 이미지 넣어도 될까요? 하셨는데 당연히 넣어도 되죠. 넣어도 됩니다. 뭐 앵커는 아니지만 앵커 같은 전문성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담아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관심 있는 상품이 있나요? 우리 이 에디샵 둘러봤을 때 내가 써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던 상품. 엘송샵 좋아요. 네. 그리고 아모리치님 미모에 자신이 없어서 제품 사진 넣어놨는데 하셨는데 이건 조금 더 그 아모리치님이 드러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품 사진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촉촉박사님은 설화수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느라 서사선이는 헤라 쿠션, 블랙 쿠션 좋죠. 네. 그 다음에 힐라님은 홀리추얼. 네, 좋습니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제품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거나 이렇게 브랜드별로도 쭉 둘러보면서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샵 담기 하면은 내 거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담으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막 이것저것 다 담아버리면은 종합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엄선했다라는 그 느낌이 저는 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제품. 예를 들어 나는 크림 전문가야. 나는 쿠션 전문가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컨셉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품에 있어서도. 아니면은 나는 여름에는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 방지용 전체 패키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뭔가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다 담으시면은 차별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내 이름 정하고 내 이미지 정했다고 하는 거는 항상 제품이랑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제품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야 돼요. 스쿨님 너무 좋아요. 광채 전문가. 저런 거. 제가 말한 게 저런 겁니다. 그럼 광채 전문가면 광채 특집으로 가야겠죠. 광채가 나는 제품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에디샵, 나만의 에디샵을 잘 만드는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개 문구는 수정이 가능해요. 네. 자, 그래서 상품 지금 여러분 한번 담아보시는데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을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은 뭐 이달의 상품도 있고 베스트는 뭐냐면은 제일 잘 팔린 거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베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제일 잘 판매가 된 게 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베스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밀고 싶은 상품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초, 메이크업, 바디, 뷰티, 푸드, 그 다음에 남성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담으실 수 있는데 관련 없는 카테고리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에다가 항상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별 상품은 100개까지만 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이 에디샵에 있는 5개 브랜드 이외에도 더 앞으로도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전 계열이 다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달의 상품부터 향수까지 차례대로 노출이 된다고 하고 주요한 상품이 있다면은 이달의 상품 또는 베스트에 넣어서 강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다가 카테고리 딱 갖다 넣으면은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메인에 좀 보여지는 형태거든요. 네. 블리블리님 제 댓글만 안 읽어주셔서 하는데 죄송해요. 놓칠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열강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댓글 안 달지 마시고 계속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꾸며보면 되겠고 요거 어떻게 방문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카페에다 숙제한 거 다 올릴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또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에디터들의 에디샵 한번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막 제품만 있다 보니까 차별점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제품들 여러 개 그냥 모아놓은 건데 뭔가 그게 차별화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계정에서 먼저 내가 이 패키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득은 계정에서. 그 다음에 이 에디샵은 판매 창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에서 소개할 때는 이 패키지를 내가 만들었을 때 내 고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고민점을 바탕으로 상품을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은 지금 뭐 폼 클렌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크림 이렇게 담으신 분도 있네요. 자세하게 한번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틀리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리틀리라고 아나요? 뭐 리틀리, 인포크 링크 등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리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냐면은 이미지랑 크게 이미지랑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품이랑 여러 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가지고 리틀리도 괜찮고, 꼭 리틀리가 아니어도 지금 만약 사용하고 계신 이렇게 멀티링크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멀티링크 서비스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제니픽 해가지고 막 제니 추천, 우리 지금 헤라 모델이 제니잖아요, 그죠? 설화수는 로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누구 추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실제로 광고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에디샵을 리틀리, 인스타그램에 리틀리 링크를 연결해서 간편하게 소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리틀리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인포크 링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인스타그램에 사실은 링크를 거는 게 이제 5개까지 가능해지게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는 1개밖에 안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 멀티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인스타에 이 링크를 하나밖에 못 거니까 여러 개 링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가기 서비스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5개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사실은 무방하긴 한데, 우리가 상품을 많이 어필해야 되거나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보여줘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리틀리 같은 서비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SNS 계정에 이렇게 링크를 연결을 하시면, 외부 링크 추가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에디샵 뭐 땡땡, 아까 우리 샵 이름 정했었잖아요. 그 샵 이름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인포크 링크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거 쓰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정이 지금 내 팔로워 수 지금 수정 안 되시는 분들은 저기 에디터 오피셜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 올려주고 계시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팔로워 수에 따른 컨텐츠 및 소통 전략 한번 배워볼 건데, 지금 내 계정 100명 이하예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계정 팔로워 수를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내 계정의 팔로워 수 100명 이하, 100에서 1000명 이하, 1000에서 10,000명 이하, 10,0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나눠볼게요. 내 계정의 팔로워 수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컨셉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 계정을 찾고 벤치마킹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소통 계정을 확보하는 거. 주요 소통 계정은 약 30개 정도는 최소 있어야 돼요. 3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댓글 달아주고 오며 가며 서로 소통하면서 댓글에 계속 내가 게시물 올렸을 때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는 게 아니라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분들을 초기에 확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분들은 컨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정 키우는 게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크리에이터 계정도 괜찮아요. 개인 계정에서 비즈니스 또는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환하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다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 검색을 해보시고 전환을 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이트 보는 방법은 다음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명 넘어가시는 분들은 꼭 전환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사이 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컨텐츠 싸움이에요.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100명에서 1000명 사이 때는 마팔도 하고 이러면서 막 키우거든요. 근데 1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마팔로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찾아가서 마팔해주고 좋아요해주고 서로 막 품앗이 한다고 해서 크는 상태가 아니에요. 품앗이 물론 중요한데 품앗이로만 계정이 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컨텐츠 자체만으로도 계정을 키우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시면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아무거나 막 올리고 뭐 그냥 리뷰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리뷰도 어떻게 해야 바이럴 될까? 어떤 릴스를 도전해 볼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10,000명이 넘어가는 시기 10,000명이 넘어가는 시기부터는 무조건 마케팅입니다. 이때부터는 계정을 키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화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팔로워 수가 매출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명한데 돈을 하나도 못 버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인플루언서 중에. 그러니까 계정은 열심히 키웠는데 수익화, 제품이랑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마케팅이랑 연결을 하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자극할 수 있는 멘트를 쓰지? 이벤트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회차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걸 배울 거고 마지막 라이브 회차 교육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3회차 라이브 교육이 사실 짧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꼭 모두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획하기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정성을 계속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진정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기자형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형과 크리에이터형. 기자형과 크리에이터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분석해서 컨텐츠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 제품, 내가 지금 업로드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내가 에디샵에 담은 나의 제품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돈내산, 너무 좋죠. 내돈내산. 광고 아님. 광고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를.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내가 이 제품을 실제 사용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실험. 진짜 실험을 해서 뭐 발색이라든지 뭐 유튜브 보면은 지속성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판매까지 하는 판매자로서의 브랜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형 인플루언서는 상품 판매의 스타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성 인플루언서에서는 살짝 약간 약하거든요. 근데 기자형부터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여러 제품을 체험해보고 비교 분석해보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 기자형 인플루언서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놓고 이름이나 주제, 이름과 주제를 적은 다음에 거기서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인드맵 뭔지 아세요? 마인드맵?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적어놓고 여기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치기해서 계속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거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뷰티에서 시작을 했는데 뷰티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색조도 있을 거고 뭐 노화, 이너뷰티, 기초, 바디, 선케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기자형이잖아요. 그렇죠? 기자형 인플루언서로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지를 막 비교 분석하는 거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초딩 숙제할 때 보셨다고 지타민 씨님이. 네, 요거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자형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는 자꾸 어떤 얘기냐면은 기자는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재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품을 두고 발로 뛰면서 내가 스스로 취재하고 비교 분석해보고 체험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전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자형 인플루언서가 되면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에디샵에 보면은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이라고 하면은 이 기자형 인플루언서처럼 느껴지게끔 굉장히 에디샵이 잘 꾸며놨어요. 예를 들면은 홀리추얼과 즐기는 뭐죠? 홈캉스. 이건 뭐죠? 여기서 홀리추얼이라는 것과 홈캉스를 같이 이거를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에디터라는 게 뭐냐면 편집자잖아요. 그죠? 편집자의 시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한 번 더 이 컨텐츠를 가공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리메라와 함께 탄탄한 장벽 케어. 이 말도 그냥 프리메라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장벽 케어라는 내가 실제로 가장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장벽이 잘 케어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획전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획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제품은 장벽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틀리에서도 기획전을 홍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홍보하고 싶은 기획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탭도 있어요. 이 베스트 탭은 그냥 정말 여기 에디샵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된 것들이거든요. 보니까 1강 같은 경우에는 헤라 파운데이션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월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온 잼 소노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 상품을 처음에 다루면은 약간은 이제 부담이 적어지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인님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에 직접 사용해보고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계정이 많이 성장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기자형과 굉장히 유사한 게 크리에이터형 뷰티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자형은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거에 집중해 있지만 크리에이터는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성 컨텐츠, 유용함을 담는다거나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중심에서 많이 올리세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 뭐 이렇게 노하우와 같은 하우투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는 분들을 우리가 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많이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구매력을 높여주는 홍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직접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한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장점만 얘기하지 않고 아쉬운 점도 얘기한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좋더라 라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을 시연하시는 거. 시연한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에서밖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발라도 보고 찍어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아예 쪼개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컨텐츠화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컨셉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함께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 구매했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실제로 그걸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면은 하루에 10명씩 팔로워가 미쳤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도달이나 노출, 그러니까 이 슬리머 DX 혹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제가 열광을 하니까 목이 갑자기 갔어요.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분이 어떻게 섭취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도달이나 노출은 릴스가 가장 유리했다고 하시고, 팔로워가 현재 1,800명이 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좀 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 된다고 하면은 릴스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릴스 얘기는 다음에 하긴 할 건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막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막은 가능하면 항상 릴스마다 같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폰트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자인을 너무 가끔 막 자막을 항상 다르게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폰트를 항상 다르게 너무 정신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조금 더 보기 좋게 잘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2,000명 넘으셨대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거, 아까 우리가 일상 컨텐츠를 찍어라 라고 했는데, 진정성 인플루언서는 그냥 제품이 없는 내 사진만 찍어서 올린다면은
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제품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다시,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는 내 사진만 올려요, 그렇죠? 제품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올려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의 고민은 뭔지. 그러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자.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와, 이게 되게 좋더라. 라는 정말 내돈내산의 실험과 같은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픽한 제품들 있잖아. 내가 미는 제품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과 함께 드러나는 나의 이미지 함께 연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문가, 마케터, 롤모델 인플루언서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목표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 마케터, 롤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생겨나는 이미지이지 처음부터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10년 피부 경력에 뭔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은 바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형, 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로서 먼저 브랜딩을 해놓으신다면은 그게 누적되면서 자연적으로 전문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 소개,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뷰티 노하우들을 위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님이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 릴스가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썹을 저렇게 막 쓱쓱쓱쓱 그리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봤다가 이렇게 컨실러로 가리고 이러면서 섬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에다 뭐라 달았냐면은 어떤 제품 쓰시냐 이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전문가형 인플루언서로서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뷰티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온 뷰티 관련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릴스를 통해서 제작했더니 제품이 많이 문의가 오고 구매 전환이 높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공유가 보세요, 여러분. 1000이 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공유하고 문의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인플루언서로 나아가야 된다. 자, 마케터형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이벤트를 한다는 건 우리가 보면은 11번가나 뭐 쿠팡, 네이버도 보면은 항상 뭔가 이벤트가 있죠. 참여할 거리가 있어요.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참여할 건덕지를 자꾸 마련하는 거. 그거를 잘 하는 게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로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런 이벤트 참여해보신 분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이제 내 계정에서도 해줘야 돼요. 피부 고민 상담도 해주면서 고객 후기도 계속 적절하게 캡처해서 올려주고 이벤트도 적절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컨텐츠는 실제 고객 후기가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구매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내 계정에 고객 후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한번 채팅창에 얘기해볼까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후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많아야 돼요. 맞아요. 엄청 많아야만 설득이 돼요. 근데 내가 판매를 할 건데 하나도 후기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계속해서 고객 후기를 확보하시고 고객 누가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후기를 확보해서 그걸 또 컨텐츠화해서 계정에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만 결제로 다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Q&A 조금 진행을 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거 다 끝나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롤모델 인플루언서예요. 롤모델.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이 굉장히 저 사람은 열심히 사네.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백수인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시키는 거. 이런 모든 나의 말과 행동들,
그리고 와, 저 사람 진짜 운동 열심히 한다. 어떻게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살지? 대단하네? 라던가 저 사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네.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네?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니면 저 사람 되게 어떻게 이렇게 뷰티에 대해서 전문가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팔로워들과 진짜 진정성 있게 소통하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다 롤모델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이미지를 갖춰 나갈 건지를 크게 방향성을 정하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구하는 가치랑 철학을 정해보라 했었어요.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말을 엄청 강조합니다. 성장. 성장합시다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겠죠? 그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안에 갖추고 있어야만 롤모델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 즐겁게 내 인생의 모토는 긍정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팔로워들한테. 인플루언서가 뭐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컨텐츠를 예쁘게 찍는 사람인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인생 살아가는데 이거는 꼭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살아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열정,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어감, 나만을 위해 좀 쉬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 행복, 자신감.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죠. 자존감을 가지는 거. 내 안에 자신감을 이끌어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 내 나만의 자신감 높이는 방법. 또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관계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롤모델로서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그냥 단순히 컨텐츠를 예쁘게 찍고 눈길 끄는 게 롤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컨텐츠 SNS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올리고 예쁘게 올리시는 분들 계정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롤모델이 되지는 않아요. 팔로워 수로 절대 롤모델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떨 때 롤모델이 되냐면은 이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울림을 줄 때, 아, 배울만 하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롤모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안에 그 메시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끌어내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당장 처음부터 롤모델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롤모델 되고 싶어 해서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될 건 뭐죠, 여러분? 처음에는 진정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가인님 같은 경우에도 피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렸대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피부 고민들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했더니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뭐 민간요법 같은 것도 알려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롤모델로서 정말 내 인플루언서의 큰 방향성, 미래 방향성을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에 참여하게끔 자꾸 동기부여해 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롤모델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계정 업로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롤모델을 맨 마지막에 넣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왜 아모레퍼시픽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올리시게 된다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수많은 판매자가 아닌 조금 더 이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좀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닮고 싶은 그런 언니, 닮고 싶은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닮고 싶은 정말 내 옆집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친근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플루언서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하는 모습, 출근 룩, 출근 인증 셀카, 그다음 미팅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올려보세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올리다 보면 진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인스타그램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척 하다 보면 열심히 살게 되는 게
SNS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지인님 같은 경우에도 우수활동자, 에디터 같은 경우 이제 우수활동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는데 본사에 방문했던 컨텐츠가 굉장히 반응도가 높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유명 브랜드의 공식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왜 이 일을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린님도 저기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꼭 가셔야죠, 그렇죠?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료증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단 교육 다 수강하고 그 다음에 숙제도 다 해야겠죠? 네. 부지런히 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숙제 나갈 건데요. 컨텐츠 한 달 계획을 일단 짜보세요, 여러분. 컨텐츠 한 달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지금 이제 8월, 9월 요 사이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업로드 계획, 숙제 나갑니다. 쭉쭉쭉쭉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잘 나온 게시물 있죠? 실제로 한 달 계획 짜보면서 실제로 짜보면 안 되고 올려야 돼요, 여러분. 올리셔야겠죠, 그렇죠?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데 요거 업로드를 하면서 반응이 잘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쵸? 반응이 잘 나온 게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다시 올리셔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다시 올린다. 언제 다시 올린다? 일주일 이내에 비슷하게 다시 올린다. 똑같은 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반응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 똑같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와 같은 반응이 잘 나온 거를 우리가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숙제가 나갈 건데 컨텐츠 기획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마인드맵 이렇게. 일단 내 이름 적고요. 내 이름 적고 거기다가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컨텐츠들 있죠. 내가 다룰 수 있는 컨텐츠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호감을 사는 컨텐츠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공감대 형성됐을 때 좋아해요. 뭐 육아맘이면 육아 관련된 이야기,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과 관련된, 남편 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싸운 이야기. 연애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대한 남자친구와의 이야기, 남자친구랑 갈 만한 곳에 대한 이야기, 남자친구랑 뭔가 어떤 뭐 사소한 그런 스토리, 연애와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제 수강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바이럴 돼서 잘하고 있는 분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릴스로. 그래서 뭐 사랑하면은 이런 게 달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 올리시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백수면은 백수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일 1피드 업로드하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 1일 1피드 업로드한 다음에 숙제 제출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내 계정 및 에디시아 꾸며보기. 요거는 우리 계정 캡처하시면 돼요. 내 계정 인스타그램 프로필란 있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내 계정 인스타그램 프로필란 요거 캡처해가지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에디샵 상품 다 담고 그 다음에 에디샵 꾸미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내 에디샵 홍보하는 리틀리는 아니어도 돼요. 꼭 리틀리일 필요는 없고 리틀리여도 되고 아니면 인포크링크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거 하나 제작을 해서 SNS에 연동하기. 그러니까 프로필란에다가 반영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내 계정의 프로필 세팅란에서 반영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거였는지? 안 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보여드려야 될까, 다시? 어디 쪽에 있었는지? 여기, 네. 여기 리틀리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요거까지 연결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숙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디터 활동 준비. 카페는 다 가입하셨나요, 여러분? 카페. 네.
에디터 우리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추석 체크하고 내 계정 소개하신 다음에 뭐 인스타 공식 계정도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한다? 8월 27일 일요일까지 제출한다. 요거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 숙제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루 이틀이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뭐 다른 컨텐츠 업로드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지금 레나님이 쌤 저는 지금 협찬 마감 채우는 걸로 1일 2, 3피드씩 채워야 하는데 기획 마인드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셨는데 협찬으로만 계정 채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점점 협찬을 안 받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협찬을 받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판매 매출이 커지게 되고요. 협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받든 좋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로서의 신뢰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중에 정말 판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협찬을 잘 안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협찬 받는 것까지는 받으시되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판매자로서 이제 나갈 거라면은 조금 더 기획적인 부분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카페에 제출할 거예요. 우리가 에디터 공식 카페에다가 숙제 제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고, 컨텐츠 기획 마인드맵은 그리신 다음에 그냥 그린 거를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1일 1피드 업로드한 거 URL 올리시고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내 계정 에디션 그냥 꾸미신 다음에 캡처해가지고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리틀리 제작 및 SNS 계정 연동 확인은 그냥 해놓으시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이것도 캡처해놓으면 되겠네요. capture 제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그냥 1, 2, 3, 4 해가지고 숙제 제출합니다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 지금 공지는 저희가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뷰티랑 관련 없는 1일 피드도 괜찮은 거죠? 하셨는데 관련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에서는 나와의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공감대를 빼놓고 아무거나 올리시지 마세요. 알겠죠? 내일부터 1일 피드 맞고요. 숙제 검사한 다음에 피드백 주시나요? 근데 피드백까지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할 거고 우수 숙제 제출자를 다음 강의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숙제 완료하시길. 1일 피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데 그냥 계속 다 올리세요, 여러분. 그냥 이 에디터 활동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일요일까지 하고 끝내지 말고 그냥 쭉 가세요. 쭉쭉쭉쭉. 알겠죠? 네, 내일부터 그냥 쭉 1일 피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공식 계정도 있고 에디터 카페도 있으니까 보시고 팔로우하시고 가입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숙제 제출란에다가 숙제 제출해주시면 되고 공지사항에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공지사항에 내일 오전 중에 숙제 올라가면은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소통 공간에 본인 계정 소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 2주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홀리추얼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헬스케어의 바이탈 뷰티 이 두 개 강의가 들어갈 건데 이 두 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걸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로서 성장하는 강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뷰티 제품을 홍보하지? 어떻게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 이거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때 이거를 보실 거니까 2주차 녹화 강의도 저희가 다음 주에 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 1개 SNS에 리뷰를 컨텐츠 업로드하고 내 에디샵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카페에 공지로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숙제를 내가 일주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숙제를 만약에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숙제를 만약에 못했으면은 안 해도 돼요? 아니면은 늦더라도 내야 돼요?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늦더라도 내야 될까요? 당연히 늦더라도 제출해야겠죠. 그죠? 맞아요. 다음 주까지 못했으면 다다음 주까지라도 늦더라도 제출해야 돼요. 이게 항상 보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안 해버리면은 누구 손해? 내 손해. 여러분 손해예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아요. 나만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늦더라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완주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이 있어요. 저희 하구르 교육과정이 굉장히 인플루언서로서 커나갈 수 있는 디테일한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스타터 과정은 22만 원 상당이고 인플루언서 스쿨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패키지는 69만 원 상당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에디터의 활동 등급에 따라서 인플루언서 스쿨 수강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 기간 동안 그냥 에센스 키워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판매를 잘해야지 이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루키 등급은 누계 70만 원의 매출을 냈을 때 루키가 됩니다. 루키 7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월 31일까지예요. 이거 사실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번 뭐 한두 달에 달성하는 걸로 하시길래 제가 안 됩니다. 12월 30일까지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12월 31일이면 연말이잖아요. 연말까지 매출 달성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루키 100명, VIP 등급 30명 대상으로 VIP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 300만 원 초과네요. 그죠? 그거 달성 시 프리미엄 수강권을 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대1로 피드백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까지 받으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거 일정표 보여달라는 분 계셔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채팅 올라가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했거든요. 네,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님이 쌤 퍼스널 브랜딩 컨텐츠 기획 시 뷰티랑 연결되는 주제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정성과 공감대가 있는 주제면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정성과 공감대가 있는 주제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판매자로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실 거라면은 여러분들의 그 브랜딩 안에 사소한 고민들이 제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탈모가 고민이야. 그럼 탈모를 좀 막아주는 제품. 다이어트가 고민인 사람이야. 그러면은 다이어트와 연결된 제품. 이런 식으로 자꾸 커머스랑 연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품이랑 연결하시는 게. 그냥 제품과 관련 없는 컨텐츠로만 가시면은 사실 수익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수강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교육 쪽으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의나 뭐 이런 걸 코칭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제품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랑 매출 단위가 달라요. 제품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품으로 연결하셔라. 커머스로 특히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익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지훈님이 아모레퍼시픽 본사 안에 들어가서 제품 찍거나 그럴 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아마 이 에디터 쪽에서도 준비를 할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도 조금 더 에디터 분들이랑 함께 만나는 오프라인 자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저번에 하셨어가지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아실 겁니다. 공지가 나갈 거예요. 향수님이 저희가 2기인가요? 하셨는데 1기예요. 1기고요. 그 다음에 신이로그님, 에디샵에 올라온 제품들도 계정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판매로 연결하실 거라면 에디샵에 올라온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일정표 다시요. 일정표 이거 다시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혜인님,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기존 계정 쓰는 게 좋을까요? 기존 계정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촉촉박사님이 에디터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활동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네, 직접 구매하시는데 이번 우리 2회차 교육 때 스타터 키트가 있어요. 에디터 스타터 키트라고 해서 배송비만 내시면은 이 제품 에디터 패키지를 조금씩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그냥 배송비만 내면 받아서 체험해보고
리뷰 올리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교육 때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협찬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따로 제품 협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훈님이 쇼룸 같은 곳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모레퍼시픽 본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하셨는데, 요거 혹시 매니저님 그 계정 우리 지금 그거 뭐죠? 아모레퍼시픽에 쇼룸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공지로 한번 나중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도 저희가 공지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 다음에 아모리치님이 저는 일상이랑 제품 피드랑 같이 올리니까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보이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데는 일단은 계정이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뒤죽박죽처럼 보인다는 느낌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여백이 없으시거나, 너무 그러니까 여백이 없다는 건 얼굴이 꽉 차 있거나 뭔가 요소가 너무 꽉꽉꽉 차 있어서 답답해 보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정신산란하게 자막을 막 이것저것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내 계정에 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를 한번 변경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드가 예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거는 팔로워의 증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피드에 예쁜 피드를 만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까, 이거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혜정님이 인스타 키우다가 말았던 일상 계정을 이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냥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의견 궁금해요 엠마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실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기존 거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굳이 또 새로 만들 필요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막 지인들한테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이것저것 파고 막 그래봤자 결국은 내가 열심히 계정 운영하다 보면 바이럴 돼서 내 지인들도 알게 돼요.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막 비공개로 만들고 이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거 그냥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엠마류님, 엠마쌤 에디샵 이름이 엄청 고민인데 판매하려는 카테고리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하나요? 저는 헬스 뷰티에 관심이 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꼭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꼭 넣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으셔서 에디샵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샵을 브랜딩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카테고리를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름은 넣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퀸제님, 실시간 영상이 아가들 재우면 폰으로 보니 화질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그런가요? 화질 많이 깨져요? 녹화본은 화질이 좋을까요? 하셨는데 녹화본 화질이 더 좋나요? 녹화본 화질이 더 좋나요? 피디님?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녹화본, 이거 영상이 지금 실시간은 깨지는데 녹화본은 더 화질이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깨지면 화질 설정 화질 설정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질 설정 한번 해보세요. 네. 그 1080까지 되죠? 네, 1080까지 돼서 화질 설정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일정표 옆에 있는 5가지 유형의 컨텐츠를 한 번씩 다 골고루 올리는 걸로 계획을 짜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제 시작하는 개초보다 하면은 진정성과 기자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시고, 보통 이제 팔로워 100명 언저리 있는 분들은 그 진정성과 기자형에 중점을 두시고, 1000명 넘어가시는 분들부터는 크리에이터형까지 같이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크리에이터형은 본격적으로 해야만 계정이 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계정이 성장했다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형, 그 다음에 롤모델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죠. 정민님, 지금 이 키우려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별도로 다시 새로운 계정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 걸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금만지님이 여행과 맛집 등 밖으로 돌아다녀서 기미가 많아요. 그거 좋은데? 기미가 많다. 기미 고민. 그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거 같이 연계하면 되겠죠. 용다솔님, 진정성이나 퍼스널 브랜딩에서 저의 일상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까지만 공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끔 막 비밀을 공유하라고 했더니 진짜 막 거의 인생에서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까지 공유해야 되냐, 나 그런 거 공유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말한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비밀을 얘기하고 공감대를 자꾸 형성해라 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친근감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팔로워들과. 근데 그게 이제 그거가 어려워요. 그거를 비밀을 얘기하고 내 취약점, 단점을 얘기하고 내 고민을 공유할 때 그런 게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너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털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람들이랑 이 정도는 내가 공유할 수 있어 하는 것까지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 한 달 계획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 채팅창을 잠깐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채팅창을 잠깐 닫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 빨리 캡처하세요. 빨리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빛날현님이 팔로잉 0인 계정부터 처음부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팔로워 100 미만이면은 품앗이 계속적으로 하면 소통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중요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통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1000명 이하이신 분들은 먼저 찾아가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팔도 좀 하시고 우리 아모레 에디터 계정들과도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사님, 저 목소리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저도 느껴져요, 지금. 목소리가 점점 쉬고 있는 느낌이 막 나요. 엠마류님이 엠마쌤 에디샵 이름이 엄청 고민인데 판매하려는 이거 아까 말씀하셨구나. 네, 제가 답변 드렸죠. 혜리님이 저희 총 몇 분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300명입니다. 300명. 지혜님이 지금 계정이 뷰티 계정이긴 한데 다른 제품들도 섞여있어 차근차근 1일 1피드를 정리하면서 자리 잡으면 괜찮겠죠? 하셨는데 네, 그럼요. 괜찮죠. 동희님이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다가님이 오늘 밤샘으로 컨셉 잡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을 짜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새 계정 안 만드셔도 되고 아무로 표시픽 본사에서 하는 것도 자리 마련 준비해 보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차 쓰고 오신다고요? 네. 인스타 이외 채널 당연히 홍보하셔도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이외에 블로그, 유튜브, 틱톡 다 하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하실 수 있다면은. 근데 뭐 못하면은 인스타그램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죠. 교환은 따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희님, 직장집이라 일상이 너무 단조로운데 어떤 일상을 공유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모두의 딜레마예요, 희희님. 희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직장집. 집에 계신 분들은 집. 직장, 뭐 아무것도 일상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컨텐츠 찍을 거야. 그러면은 그걸 찍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직접 나가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발 집 밖에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컨텐츠 찍으려면 좀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카페라도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페 가기 싫다고 하면 집 근처 우리 주변 돌아다니면은 우리 수강 중에 뭐 뷰티 제품 찍을 때 잔디밭에서 찍고 싶으면은 제품 그냥 잔디밭에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막 물 위에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찍어야 되는 거죠. 컨텐츠 기획을 해서. 혜인님이 해시태그는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너무 많으면 별로 같은데 안 달 수도 없고 다세요. 해시태그는 꼭 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최소 5개에서 뭐 30개까지 달 수 있잖아요, 그죠? 최소는 1개부터 달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30개 다 다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해시태그가 요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없는 것보다는 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개는 다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해시태그 다실 때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정의 주제와 관련된 거, 뭐 뷰티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쓸 만한 뭐 여름과 관련된 휴가, 그쵸? 호캉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정의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면 꼭 다시는 거 추천드려요. 동희님이 신기한 게 엠마슨 강의 자체가 공감이 되고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야 돼요. 알겠죠? 끝까지 참여하고 숙제도 꼭 끝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덕재님이 저는 주로 취미 계정을 성장시켰는데 뷰티 컨텐츠에 올려도 되겠죠? 네, 그럼요.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아모리치님이 일상이나 공감대 형성 영상은 조회수가 너무 낮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일상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은 낮을 수가 없어.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공감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공감에 실패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일상이 그냥 진짜 내 아무도 관련이 없는, 관심 없는 일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육아맘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내 일상에서 그냥 집 보고 애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애 둘 키우면서 느낀 점 뭐 3가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다른 엄마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진짜 공감될 만한 얘기들을 뭐 애들 1 어떠어떠 한다, 2 뭐뭐 한다, 3 뭐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공감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타겟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내 브랜딩을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지윤님, 저렇게 표단에 넣어서 적고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컨텐츠 그 기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출은 안 하셔도 돼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제출하셔야 되는 건 5가지 숙제 있잖아요. 5가지 숙제. 요것만 제출하시면 되고, 아까 표 같은 경우에는 이 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달 계획 한번 짜보시고 실제로 업로드 하시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숙제는 제가 내일 공지로 저희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그래님이 1일 피드 올릴 때 어떤 피드 올려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어떤 피드 올려야 됐었죠? 처음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컨텐츠들 올려야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뷰티와 관련된 컨텐츠들 기자형 비교 분석하는 거 올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은 진정성과 기자형 이 2개만 기억하세요. 진정성과 기자형 이 2가지만 올려본다. 2가지를 계속해서 올려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수업도 있잖아요. 저 녹화 강의 들으면서 또 영감받아서 또 올려보시고. 웬디님이 계정 새로 팠는데 이름을 2번 벌써 바꿨더니 수정이 안 된대요. 숙제 제출까지 이름 못 바꿀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하죠 하셨는데 그냥 숙제 제출할 때 따로 텍스트로 쓰세요. 이제 이름이 바뀔 때는 이걸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이로그님이 제품 소개 시 필수 작성해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투머치 토커라서 완급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제가 넣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이로그님의 그 특성을 얘기한 다음에 제품 소개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민감성의 어떤 사람인데 이 제품에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냥 제품이 뭐 특허받은 성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게 좋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정님, 엠마쌤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열정에 그거를 이제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목이 쉬면서 하는 열정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피드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좋은 거죠?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는 거니까 꼭 오늘 수업 듣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연님, 에디터 기간 동안 아모레퍼시픽 외에 제품도 홍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뭐 가능하시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미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내가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좋다고 막 올려봤자 약간은 이게 내 수익이랑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제품을 홍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루카님이 꼬북이 닮으신 것 같아요. 꼬북이 닮았나요? 약간 개구리류 닮았어요. 개구리류. 덕재님, 저는 주로 취미생활 위주로 컨텐츠 올렸는데 숙제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네, 취미생활도 조금 더 좁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취미를 맨날 이것저것 막 바꿔가시지 말고 이 취미에서 포커스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 수익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취미에서 포커스 하나, 예를 들어 스포츠면 스포츠, 뭐 골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잡고 가야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정신없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잡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내가 나의 뷰티 컨텐츠들을 이렇게 녹여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율님, 강의는 항상 2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원래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PD님한테 1시간 강의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래요. 열정에 불타올라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에디션 수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럴까요? 에디터 오피셜 우리 담당자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에디샵 수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오픈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클로즈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을까요? 집에 계시면서 좋아하는 일상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근데 그 집에서 있는 것도 완전 막 추리하게 목 다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컨텐츠를 올리는 건 괜찮거든요. 집에서 다들 이런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매번 그거를 컨텐츠를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집, 인스타 현실과 인스타와 현실의 차이 뭐 이런 걸 해서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의미 없는 막 컨텐츠들, 특히 제가 제일 뭐라고 했었던 거 우리 수강생 중에 제품을 그냥 장판에다 올려놓고 찍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장판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제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제품을 들고 화장실에라도 가라고 카페 화장실 예쁘게 꾸며놓은 데 가서라도 찍는 그런 성실함, 그런 약간의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그쵸? 이루카님이 직장 퇴사하고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죠 하셨는데, 네. 직장 퇴사하시기 전에 이걸로 조금 돈을 벌고 퇴사하세요. 최소 월백이라도 여기서 만들고 퇴사를 하셔야지. 저는 이제 무조건 월백이 저는 기준이거든요. 월백 정도 벌었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때는 퇴사하고 완전 투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한글로 더 많이 다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동희님이 네, 해시태그 한글로 다셔도 되죠. 네, 한글로 다시고 뭐 영어로 만약 영어 타겟의 고객이라면 영어로 다셔도 되는데 한글로 다셔도 괜찮습니다. 루카님이 노트 필기하며 들으니까 꿀같은 내용이 많아요 라고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효준님이 샵 계정이랑 같이 운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내가 따로 홍보하는 샵이 있으면은 내 개인 계정이랑 샵은 분리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계정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우님이 공감 형성 피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려워요. 예시 한 번만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공감 형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공감대 형성이 이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희님은 아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뭐 아이가 먹는 양이 뭐 아이가 편식이 많고 뭐 어쩌저쩌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제 피드에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들은 뭐 예전에 제가 얼마나 비밀을 저희가 공유하라고 수강생들한테 숙제를 낸 적이 많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비밀 그리고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를 숙제로 많이 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진정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유로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나는 왜 인스타그램 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SNS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 유튜브 어플도 없어요. 모든 SNS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면은 원래는 이제 마케터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을 하면서 교육을 B2B로 한 거예요. 기업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쌤 인스타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스타 없는데요. 이러다가 그 말을 하기 민망한 수준까지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스타를 열어서 꾸역꾸역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가라는 게시물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열게 됐고 진짜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다. SNS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SNS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인스타그램을 하는가에 대한 걸 한번 여러분에 맞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피부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 제품 저 제품 유목민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진짜 그거를 주변에서 너무 고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피부와 관련된 뷰티와 관련된 지식을 정보를 좀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내 계정에서 공유해 드리려고 한다. 이런 게 사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거기 달리 댓글도 저도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달릴 수 있겠죠. 그랜님이 쌤 아까 말씀해주신 책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맞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그 책 너무 좋아합니다. 그 책 꼭 읽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책은 정말 제 생각을 100% 다 반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하는 거,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일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넘어서서 나의 자아 실현, 자신감, 자존감, 모든 거에 직결되는 거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자기 효능감,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에 뭘 잘한다라고 느낄 만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시간 때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냥 퇴근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정말 나의 자아 실현과 내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고 더 나은 인간이 되게끔 발전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영님이 기자형 올릴 때 아직 아모레 제품이 없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 제품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근데 아모레 제품이 없으시지 않을걸요?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이니스프리, 뭐 에뛰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모레 퍼시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이 정말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한번 뒤에 이렇게 뚜껑 이렇게 뒤에 보죠?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럼 아마 아모레 퍼시픽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직접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모레 퍼시픽은 주변에 뭐 백화점이든 아니면 그냥 뭐 헤라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가셔서라도 찍으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거를 꼭 그 갖고 있는 내 화장대 위에 있는 제품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님이 재테크나 이상한 사람들이 팔로우하는데 이런 사람들 일단 받아서 팔로우 수를 늘리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그냥 두세요. 그 굳이 뭐 어떻게 뭐 이거 굳이 삭제하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넘어서 2시간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배우셨나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열정이 뿜뿜한가요?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진짜. 왜냐면은 이번이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2023년에 벌써 반이 더 넘었잖아요, 그죠? 반이 뭐예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올해 다 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은 300명 선정하는데 진짜 많이 지원하셨거든요. 저희가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요.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어제까지도 주말까지도 연락이 와서 합격시켜달라고. 진짜로. 근데 눈물을 머금고 300명을 선정했어. 그 뒤에 제친 사람들의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안 하면? 몇 명 지원했냐고요? 1000명 넘어요. 근데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겠죠, 저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제가 지금 모기 쉬도록 하긴 했는데 꼭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오늘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열정과 이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이 뷰티 인플루언서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기프티콘 하나 써주세요. 농담이고 에디샵 잘 설치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고 내일 저희가 카페에다가 숙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숙제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출석 체크 못하신 분 있나요?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엠마쌤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어플에 버그 있고 이제 이런 케이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카페에다가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은 또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열정 화이팅! 출첵방 지금 공지 올려드린 거 저기서 채팅창에 꼭 해주셔야만 나중에 최종 그 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일단 선정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길, 먼 길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주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라이브 수업 언제죠? 다음 라이브 수업 네, 9월 4일 네, 9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할게요. 늦지 마시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이 강의는 다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